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닛 13, 13과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A 파트의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부분이랑 B 파트에도 부사적 용법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나옵니다. 부사적 용법은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일단 to 부정사가 뭡니까? 앞에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to 부정사의 부자는 안일부였고 정자는 정할정이라고 해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명사, 그게 to 부정사인데 하는 역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 이름을 to 부정사라고 붙인 거고요. 말은 엄청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 그게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럼 그거의 첫 번째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 부사는 형용사 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은 형용사고 그 나머지 형용사를 꾸미거나 부사를 꾸미거나 동사를 꾸미거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는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는 to 동사 원형이 누군가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투동사 원형.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앞에가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다가 투동사 원형을 쓰면 그 감정을 하게 된 원인을 뒤에다가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 정의는 내려놨고 바로 이제 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자,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어를 찾아보면 무엇이 운동이가 처음에 옵니다. 그다음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이 두 번째 올 건데요. 얘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하고 이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이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볼 거고 뭐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라는 말이 세 번째 부사로 올 거고요. 무엇을 질병의 위험을이라는 말이 네 번째 줄이기 위해에 대한 목적어로 올 겁니다.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운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exercise가 주어로 오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다라는 비동사에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exercise가 주어니까 동사는 비동사는 is, 삼지단수니까 is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이라는 형용사 necessary를 씁니다. necessary 이렇게 해서 필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라고 할 때는 exercise is necessar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을 할 거예요. 줄이다라는 동사가 영어로 reduce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를 붙이면 to를 붙이면 to reduce 이렇게 쓰면 이게 줄이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 있기 때문에 to reduce 하면은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되는 거고 무엇을 줄이냐면 질병의 위험을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은 위험인데 질병의 위험 해가지고 the risk of disease risk가 위험이고 질병의 해가지고 전치사 of을 써가지고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the risk of disease 해가지고 질병의 위험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가사 더랑 붙여가지고 the risk of disease라고 쓰는 거죠. 전체적으로 exercise is necessary to reduce the risk of disease 이렇게 하면은 운동은 필요해 줄이기 위해서 질병의 위험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is는 이형식 동사죠. 뒤에 necessary가 이제 형용사로 보어로 쓰이는 거고 여기 있는 to reduce의 reduce도 원래 동사였어요. 얘는 삼형식 동사. 뒤에 the risk of disease 부분이 목적어 구로 따라오고 그 다음 밑에 to reduce가 무슨 역할을 하냐? 부사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얘가 앞에 있는 운동은 필요하다라는 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서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 부분 이쪽을 꾸며주는 거니까 하는 역할이 부사 역할이고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부사적의 목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자, 그는 건강을 잃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누구는, 그는이 첫 번째 주어로 오죠. 뭐 했다, 건강을 잃었다는 덩어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를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투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그럼 그는 여기 있기 때문에 he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잃다는 영어로 lose입니다. lose. lose의 과거형을 써야 되죠. 잃었다는 과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lost를 쓰는 거예요. he lost. 그 다음에 건강은 건강인데 누구 건강이냐? 그의 건강이기 때문에 소유격을 써줍니다. 그냥 health만 쓰지 않고 그의 건강에서 his health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lose one's health 하면은 누군가의 건강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he lost his health라고 했어요. 그럼 그가 그의 건강을 잃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 never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nev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다시 볼 건데 그랬지만 결국 이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never를 써가지고 이게 결과의 내용이 나와요. 그가 건강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결국 to recover 하면은 회복하다는 말이죠. 그럼 to recover 하면 회복한 건데 never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전달이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he lost his health, never to recover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의 건강을 잃었고 그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용법 중에서도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형식을 봐야 되겠네요. 자, 이때 lost는 3형식 동사죠. 뒤에 his health가 목적어 구로 왔고요. 다음 뒤에 to recover는 이 형식 동사로 써서 회복하다라고 받아주면 되겠죠. 다음 자, 나는 암호를 해독하게 되어 기뻤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누구는, 나는이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기뻤다가 두 번째 올 거고요. 뭐 해서 암호를 해독하게 되어를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되는데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표현이 crack the code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걔를 이용할 거라서 같이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기뻤다라고 했어요. 나는은 영어로 I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다라는 표현은 기쁜이라는 형용사에 해졌다. 그래서 기뻐졌다, 기뻤다 라는 표현으로 쓸 거라서 뒤에 gat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at은 원래 get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get 뒤에다가 과거분사, pp, 이거 형용사 이런 거 쓰면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로 이때 get은 이 형식 동사로서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got pleased 하면은 기뻤다, 기뻐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뻤다 라고 하고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표현이 crack the code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crack the code 하면은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표현인데 거기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to crack 이렇게 해버리면은 해독하게 되어서 기뻤다라고 해서 이때 to crack이 앞에 있는 pleased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미게 돼요. 그때 이제 쓰는 게 바로 형용사를 꾸미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고 그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아까 위에서 목적, 결과, 여기서는 이제 감정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뻤다. 뭐해서 암호를 해독하게 되어서 영어로 I got pleased to crack the cod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got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형식이라고. 그래서 pleased가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그 다음에 to crack은 3형식 동사. 뒤에 the code가 목적어로 따라와주는 구조예요. 그 다음 자,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문장이죠. 순서를 잡을게요. 누구는, 우리는이 1번. 뭐 했다? 노력했다가 2번. 뭐 하려고? 생활비를 줄이려고를 3번.
뭐 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를 네 번째 요 동어리로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있으니까 we 노력했다. 노력하다라는 동사 try라는 동사 있죠. 얘는 이제 노력하다 동사가 현재형이고 노력했다는 과거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서 tried라고 써주면은 그 과거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try는 뒤에 두 가지 겁니다. to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동사에 ing 붙이는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해서 쓰는 건데 try 뒤에 to 동사 원형을 쓰면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try 뒤에 동사에 ing 쓰면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노력했다 줄이려고 라고 했기 때문에 to 붙여서 써줘야 이게 노력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생활비를 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cut living costs 라고 씁니다. living costs 이게 생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cost가 비용이라는 뜻이고 living이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이제 living cost고 얘 생활비 셀 수 있죠.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를 복수 형태로 받아줘서 쓰면 되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living costs, cut living costs 해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다 라는 동사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붙이면 to를 붙이면 노력하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to cut living costs 이렇게 써주면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가 되는 거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면 빚을 갚기 위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뒤에 다시.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다라는 표현이 pay one's debt 거든요. pay one's debt. 그 one's 이제 소유격 our를 썼죠. 여기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our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pay our debt 하면 이거는 우리의 빚을 갚다라는 표현인데 거기 앞에다가 또 뭐를 쓰면 to를 써가지고 to pay our debt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왜?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부사적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의 목적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we try to cut living costs to pay our debt.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노력했어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tried는 사명식 동사로 봐도 되고 일형식 동사로 봐도 되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사명식으로 봐서 뭐뭐 하는 것을 노력했다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는 to cut 이 부분이 명사적의 목적어 역할을 하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부사적 용법을 하냐 이 차인데 여기서 저는 사명식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는 하는 역할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with cut은 사명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이제 living cost가 목적어로 따라온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pay도 사명식 동사죠. 뒤에 our debt 부분이 목적어로 따라와주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그는 자라나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죠. 순서 잡으면 누가? 그는이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 되었다. 아니다. 자라서가 두 번째네요. 자라서 그 결과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는이 첫 번째, 자라서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되었다. 가 세 번째, 유명한 심리학자가 네 번째. 이 순서대로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he라고 써야 되고요. 자라다라는 말이 grow up이라는 동사가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grow up. 이게 자라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이 자라다의 과거형, 자랐다, 그 결과 되었다 해서 과거에 쓰던 일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grow의 과거형, grew를 쓰는 거죠. 그래서 grew up 하면은 자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되다라는 동사는 비동사죠. 비동사 그대로 써서 뒤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to be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결과 되었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랐다, 그 결과 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뭐가 되었냐?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했기 때문에 famous psychologist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붙여주시고 유명한 영어로 famous가 되는 거고 심리학자는 psychologist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psychologis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he grew up to be a famous psychologist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자라서 그 결과 되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o be 부분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또 하니까 부사적 용법이 맞지요. 그리고 그 결과 되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얘를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grew up은 합쳐가지고 일형식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to be happy는 이형식 동사죠. 뒤에 a famous psychologist 부분이 보고
와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예문이네요. 나는 축구 시합에 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누구는 나는 1번. 다음에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기분이 좋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하고 이다라는 비동사가 만나서 된 거. 그래서 이다, 기분이 좋지 않은 세 번째. 그 다음에 뭐해서 축구 시합에 져서는 덩어리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었으니까 I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하면은 비동사 쓰면 되죠. 그래서 I이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 기분이 좋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displeased. 얘가 기분이 좋지 않은 pleased는 기분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this를 붙이면 반대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하려면은 displeased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I'm displeased 하면은 나는 기분이 안 좋아가 되는 거고 기분이 안 좋은 원인이 뒤에 넣을 겁니다. 뭐해서 기분이 안 좋냐면 축구 시합에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축구 시합에 지다라는 표현은 lose the soccer game 앞에 이제 더를 붙인 이유는 그 정해져 있는 축구 게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lose the soccer game 하면은 그 축구 시합에서 지다라는 표현인데 거기 앞에다 뭐를 붙이면 to를 붙이면 얘가 to lose가 앞에 있는 여기 그 기분을 꾸며줘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사적 용법이죠. 형용사 꾸미는 건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그 감정의 원인이 바로 뒤에 to lose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에서 져서 기분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으면 I'm displeased to lose the soccer game. 이렇게 해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축구 시합에서 져서.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고 얘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부분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옆에 표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투부정사의 용법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결과의 의미가 쓰일 때도 있고 감정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으로 쓸 때는 우리말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죠.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목적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exercise is necessary to reduce the risk of disease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to reduce에다가 in order to reduce, so as to reduce 이렇게 꽂혀서 써도 똑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결과, 결국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to 동사 원형이 결과로 쓰이는 동사가 앞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보통 주로 쓰이냐면 grow라는 동사가 써있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쓰이면 보통은 이렇게 쓴다. wake up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보통 이렇게 쓴다. live라는 동사가 있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쓴다. find라는 동사가 있고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보통 이렇게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grow는 자라다. wake up은 깨어나다. live는 살다. find는 알게 되다. 뭐 발견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뒤에 이제 to 동사 원형이 있으면 보통 결과의 의미로 쓰인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never to 동사 원형이라고 적혀 있으면 얘는 해석 자체를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하지 못했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onl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했지만 결국 했다. 그래서 결국 요거랑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never를 쓰면 결국 못했다는 얘기고 only를 쓰면은 결국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의 원인은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서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은 이렇게 꾸며가지고 얘 형용사 꾸미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감정의 원인이어서 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뭐 하게 되어서 슬프다, 뭐 하게 되어서 당황스럽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감정의 원인이라고 구별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왜 굳이 이런 걸 구별하면서 말을 하냐라고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이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로 내시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를 안 내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왜 하는지 저도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을 할 때 to 동사 원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것만 알면은 말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구별해가지고 다 이렇게 뜻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시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Part 2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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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바이바이. 빠바이.